28페이지부터 볼게요.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지문 2개 굉장히 꼼꼼하게 볼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독서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독자는 글을 읽기 전에 독서의 목적을 떠올리면서 어떤 글을 읽을지 선택하고, 목적에 따라서 글을 선택하는구나. 글을 선택한 후에는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든 처음 보는 지문 볼 때는 예측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글을 읽을 때 표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표면적인 정보를 파악한다는 건 사실적 이해하는 거고, 표면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정보를 추론하면서 읽는다. 추론하는 것도 중요하지.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생략을 했나? 이렇게. 이러한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바탕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비판적 읽기도 해봐야 되고, 감상적 읽기도 하고, 창의적으로 읽고, 그 다음 주제통합적 읽기 등 고차원적인 읽기 활동으로 나아간다. 근데 어쨌든 글을 읽을 때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은 누구나 사실적 이해하는 거다. 사실적으로 읽는 게 일단은 제일 기본이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읽기를 실제로 적용할 겁니다. 밑으로 볼게요. 사실적 읽기부터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주제통합적 읽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는 1, 2, 3, 4 빼고 5, 6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다 라는 것 정도 확인. 네. 사실적 이해라는 건 일단 체크는 좀 할게요.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확인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당장 배울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여기에선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얘네들에 좀 집중을 할 거다. 다음, 추론적 읽기 36.5도 인간의 경작에선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해서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면서 나타나 있지 않는 내용, 이러한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겠지? 비판적 읽기,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 봅니다.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말 그대로 그냥 비판하면서 읽는 겁니다. 네 얘기가 맞다 틀리다. 감상적 읽기는 감동하시면 되겠고, 창의적 읽기, 그래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생각에 대해 대안을 찾으면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면서, 주제통합적 읽기,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왜 다르게 생각할까? 하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 그런 애들 찾으러 갑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59페이지. 집을 그릴 때 어디서부터 그리게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 지붕부터 그릴걸? 신윤복의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다. 오랫동안 집 짓는 일을 해온 노인이 집을 그리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지붕부터 그리는 일반인들과 달리 주춧돌 밑에서부터 기둥, 들보, 지붕 순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 지을 때 순서대로 그리는 거다. 집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독서에서도 우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게 사실적 읽기예요. 우선시 해야 되는 게 사실적 읽기. 독서는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적 이해. 그렇다면 글의 표면적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을까? 무슨 얘기가 있구나. 먼저 중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바로는 힘드니까 우선 해야 할 일은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는 거지. 그 다음 글의 구조와 전개 방법을 파악합니다. 비교, 분류, 정의, 예시, 대조, 유추 이런 것들 중에 뭐가 쓰여 있는가. 도움말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자, 소단원 학습 바탕 사실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사실적 읽기라는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읽는 겁니다.
글의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 표면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 사실적 읽기의 필요성은 다른 어떤 읽기 방법보다 선행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다. 사실적 읽기를 한 이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사실적 이해를 해야 추론하고 비판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사실적인 이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다. 밑에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는 방법.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는요. 문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 이 문단 중요해. 이 문단은 중요하지 않아. 문단을 이루고 있는 문장 간의 중요도를 매기고 문장 간의 중요도를 매기고 무엇에 관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다 읽고 난 다음에 요약 정리를 내가 해보는 거다. 요약 정리를 내가 해보는 거다. 그 다음 문단 차원에서의 중요도 평정, 별표. 그래서 뒤에 학습 활동 보시면 이 문단은 중요해요. 상중하로 나눌 거예요. 그건 읽으면서 미리 다 말씀을 드릴 거고. 높이 평정되는 문단, 핵심 주장이나 주요 정보가 담겨져 있으면 중요한 거고. 중복되거나 부연되거나 사소한 내용이 담긴 문단은 중요도가 낮은 겁니다. 옆에 하나만 더 쓸게요. 예시 단락 있죠. 예시 단락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도가 떨어질 거다. 왜? 뭐라 얘기한 다음에 얘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예시 단락은 앞에서 내용 다 이해했다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밑에 거 글의 구조적 특성 파악하기 종합 재구성합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세상에 글의 구조적 특성 파악하기 무슨 말이냐? 글의 종류에 따른 관습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논설문이에요 라고 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왔어 사람들이. 이거 설명문입니다 라고 하면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써왔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가 서론, 본론, 결론, 어디까지가 머릿말, 본문, 맺은말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각 부분의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에 의해 구성됩니다. 정의, 비교, 예시, 열거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는 이런 거겠죠. 가단락에서의 쓰인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거. 근데 가에 정의가 쓰였다. 보기 1, 2, 3, 4, 5 어디에 정의가 쓰여 있다. 그런 거 찾으러 가는 거지. 정의, 어떠한 대상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개념의 명제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겁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뭐뭐뭐란 뭐뭐뭐다 이러한 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정의라고. 비교는요. 말 그대로 비슷하면 유사점이 있으면 비교, 대조, 반대된다. 차이점이 있으면 대조. 예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일반적 추상적 진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도록 설명합니다. 다 어떻게 생겨 있어요? 예를 들어 혹은 예컨대 이런 말이 쓰여져 있으면 예시이지. 다음 분류, 어떠한 대상들이나 생각들을 공통적인 특성에 구분해서 근거하여 구분짓는 방법. 여러 가지 이렇게 얘들이 모여져 있는데 동그라미 점점점 모여, 세모 모여, 네모 모여, 기준에 따라서 나눠 놓으면 분류. 분석은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대상을 전체를 구성의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 예를 들면 시계의 구조 혹은 세포의 구성. 시계는 뭐뭐뭐뭐로 만들어져 있고요. 세포는 뭐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분석. 그러니까 무엇의 구조, 무엇의 구성 이러한 말이 나오면 분석이다. 모든 글에 유추가 쓰이는 건 아니지만 유추가 쓰여져 있는 글은 항상 중요하다.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거라고 추론하는 것. 예를 들면 A라는 대상에 속성이 스몰 a, b, c가 있어.
B라는 속성에 아무래도 속성 A, B, C가 있어. 그래서 A랑 B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어머나 D라는 속성이 발견이 됐어. A에서. 그러면 B도 D의 속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유추. 밑에 전체적인 구조와 부분적인 구성을 파악하면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 중심 내용 파악한 다음에 끝? 아니야. 글의 내용을 종합 재구성해서 내가 내 말로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자신의 말로 요약하면서 종합 재구성해야 글 전체를 이해합니다. 종합 재구성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말들만 조금 줄여서 쓰면 되나? 아니요. 필요 없는 부분은 내가 삭제하고 요렇게 순서를 조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일반화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재진술 내가 문장을 따로 만들어 보자 이런 거겠지. 옆에 나와 있는 1, 2, 3, 4번 네 문제 딱 1분 드릴게요. 시작. 사실적 이해에 대해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에 보기 말 나오기 전에 우리 옆에다가 쓸 거예요. 뭐라고? 이거 제일 먼저 하는 거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있는 그대로 내용 이해하는 거다. 요거 세 개에 맞는 말만 찾으면 돼요. 1번 다른 어느 읽기보다 선행된다. 제일 먼저 하는 거다. first 1스텝, 첫 번째 스텝. 괜찮죠?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주제 파악하는 건데요. 아직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글 읽기 중 가장 기본입니다. 잘했어. 글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적 읽기를 해야 그 다음 단계 추론하고 비판할 수가 있다. 맞지? 글의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괜찮네요. 그래서 답은 2번. 2번 문제 볼게요. 사실적 읽기로 글을 읽을 때 문단을 이루고 있는 문단의 중요도를 매기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한 것과 세부 내용, 어떻게?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 읽기에선 문장의 중요도를 매기는 게 중요하다. 3번. 높게 평정되는, 평가돼서 정할 수 있는 것, 가장 높게. 예시가 있는 거 중요한가? 아니죠. 부여는 했던 말 또 하니까 중요하지 않지. 중복되는 거 중요하지 않죠. 중심 내용이 담긴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 사소한 내용 중요하지 않죠. 답은 4번. 4번 문제 보러 갈게요. 다음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과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어머,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 옆에 나와 있는 정의, 비교, 대조, 예시, 분류, 분석, 유추 이 중에 하나 쓰라는 거지. 시작해 볼게요. 거대한 기계의 일부분도 그 부분만 분리가 되면 아무가 쓸모가 없는 고철이 된다. 기계의 일부분은 전체의 체계 속에서 진정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와 여기 요렇게 끊을게요. 앞에는 기계 얘기했죠. 뒤에서는 독서 얘기를 하고 있네. 우리가 독서를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어느 한 부분의 내용도
한편의 글이라는 구조 속에서 파악해야만 그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찾읍시다. 글을 읽을 때 독서에서의 한 부분의 내용, 요거는 끊어놓은 거 앞부분에 어디겠어요? 기계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말이겠지. 한편의 글이라고 하면은 전체적, 그러니까 거대한 기계,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기계도 부품만 있으면은 안 돼. 글도 부분만 있으면은 안 돼. 글과 기계의 비슷한 점을 찾아서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유추라고 써놓으면 되고,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거 그냥 읽을게요. 독서할 때 어느 한 부분의 내용도 한 편의 글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윗부분에 나와 있는 글은 기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추는 중요한 얘기가 웬만하면 뒷부분에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러 갈게요.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그쵸. 한옥 같은데 괜찮지. 가끔 여행 같은 거 갈 때 한옥마을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한번 좀 자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제목만 보고 한옥이 이 글의 중심 소재겠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해 보면 되겠지. 다음, 한옥을 보고 지혜롭고 행복한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옥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지혜롭다고 했을까? 왜 행복하다고 했을까? 그거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려고 글을 읽으면 되겠지. 근데 학교에서 요거 수업 한 번은 했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해보면 되지. 이 글에서는 한옥이 여름에 시원한 이유를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통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네.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킨 통의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한옥은 여름에 시원한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궁금해야 할 이야기는 뭐다? 통의 원리, 통하다, 관통하다 할 때, 통하다 할 때 그 통이에요. 필자는 글을 쓴 사람은 한옥이 통의 원리를 구현한 건강한 집이라고 하면서 통의 원리를 썼다, 건강한 집이다. 통의 원리를 구현하면 건강한 집이다.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의 원리를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설명해 주는구나. 굉장히 어떻게 분석적인데? 즉, 거시기후에 맞춰 바람기를 내는 것과 미시기후에 맞춰 찬 공기를 만드는 것을 한옥의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시기후 네모, 바람길 네모. 다음, 미시기후 동그라미, 찬 공기 주머니 동그라미. 한옥의 구조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맨 마지막에 요약 정리도 해준대. 한옥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기 편한 친자연적인 의미를 지닌다라는 한옥의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한옥도 그 집 안에만 화장실만 있으면 그렇게 불편할 게 또 없어. 시작해 볼게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의 목적은 뭐예요? 설명을 통해서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설명을 통해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설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설명할 거예요. 분석할 겁니다. 뭘 분석할 거예요? 통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람길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바람길 위에다가 뭐라고 쓸까? 거시기후. 찬 공기주머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찬 공기주머니 위에다가 쓸 거예요. 미시기후. 한옥의 구조물과 관련해서 분석적으로 제시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제재, 한옥의 설계에 담긴 과학의 원리. 하지만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과학의 원리에다가 밑줄, 옆에다가 또 뭐라고 쓸 거예요? 통의 원리.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별표. 통의 원리를 이용한 친자연적인 건축물 한옥. 아, 뭔지 모르겠는데 통의 원리라는 말 계속 나오네. 일단 빨간색으로 밑줄. 시작해보죠. 보통 사람들은 한옥이 불편하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통념. 일반인들의 이러한 통념. 혹은 선입견, 편견. 이러한 사람들의 통념, 선입견, 편견에 대해 필자는 한옥이 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기 편한 친자연적인 건축물이라며 한옥의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밑에 한옥에서 구현된 통의 원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 뭐였었어요? 거시기후 차원에서, 비시기후 차원에서. 정의 쓰여져 있대요. 정의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뭐란 뭐뭐뭐뭐다. 이렇게 생겼고, 대조는 차이점에 대해서 쓴 거겠고요. 예시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설명 방식을 사용한다. 다양한 비유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글의 종류 뭐라고요? 설명문.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설명문은 머릿말, 본문, 맺은말. 머릿말 부분에서는 한옥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한옥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제시하고 끊어. 본문에서는 한옥에서의 통의 원리를 구현한 두 가지 방법. 바람길을 내는 것, 찬 공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서술합니다. 바람길 밑에다가 또 쓰자. 거시기후. 찬 공기를 만들어낸다. 또 쓰자. 미시기후. 끊고. 맺은말 부분에선 친자연적인 건축물이라는 한옥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머릿말 부분 한옥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통의 원리를 구현한 한옥, 바람길 내기. 통의 원리를 구현한 한옥, 찬 공기 중원이 만들기. 맺은말 한옥은 친자연적입니다. 됐을까요?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빨간색 있으면 자, 빨간색 준비 뭐 할 거냐면 미리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단락별로,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미리 체크하고 갈게요. 첫 번째 문단은 중간 정도예요. 중. 그 다음에 본론 1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 두 번째, 본론 1의 두 번째, 그러니까 전체 세 번째 단락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상. 네 번째 단락은 한 중간 정도, 중. 그리고 옆 페이지. 다섯 번째 단락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옆에다 또 빨간색으로 쓸 거 있으니까 그 다음 단락 넘어가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게 완전 중요한 얘기는 아니구나 이거예요.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옆에 잠깐 보시면 내용의 평정도에 따라서 중요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합니다. 글의 구조적 특징과 전개 방법 조금 이따 파악할 거고요. 요약할 때 그러네.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쓸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뭐예요? 두 번째 단락이랑 세 번째 단락은 내용 요약할 때 꼭 필요합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지. 시작할게요.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통의 원리. 흔히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인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옥이 이 글 전체에서의 중심 소재. 친자연적인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가. 친자연적이다라는 말에는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심리적 안정감. 너무 예쁘게 생겼다. 미적 쾌감.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옥이 자연에서 취한 자재를 활용하고 자재가 친자연적이다. 자연 채광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공 조명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 채광하고 반대가 되는 말은 인공 조명이겠지. 그러나 내용이 앞뒤 내용이 반대가 되겠죠? 역접. 친자연적이다라는 말에는 생활하기 불편하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친자연적이면 참 좋지. 하지만 불편해. 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한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생활하기 불편하다. 야, 도대체 뭐가 불편한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생활하기 힘들어. 이렇게. 그러나 한옥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편견입니다. 뭐가 편견이에요? 한옥은 불편해. 한옥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락 내용 뭐예요? 한옥이 친자연적이다. 한옥이 불편하다라는 편견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아까 중 밑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사람들의 한옥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합니다. 한옥에 대한 편견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 너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라. 끝.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은 한옥이 불편하다라는 편견을 깨주러 갈 겁니다. 요즘 창문이 열리지 않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불편함이 화제입니다.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창문이 열리지 않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예요. 아, 이거 별론데? 한옥하고 달라. 자연 환기가 봉쇄된 것인데 사람에 비유하자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비유에다가 동그라미.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은 격이다.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건물 보축을 주상복합 건축물을 사람에 비유했다. 무슨 말이에요? 창문이 없다.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다.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다. 친자연적이지 않다. 친자연적이지 않다. 더운 여름에는 얇은 반소매 옷 하나만 입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러 개 입는 게 상식이고 이치다. 집도 이러한 상식과 이치를 따르면 됩니다. 이러한 상식과 이치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여기죠. 더운 여름에는 여기 옷을 입는 것 이렇게 이 부분이 상식과 이치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면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친자연적이지도 않고 또 위에다가 쓸까? 상식에도 따르지 않고 이치에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써놓으면 되겠네요.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방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받으면서 열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게 상식이지.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식을 이용해서 집 안에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서 잘 흐르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통의 원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 통의 원리. 통의 원리 뭐예요? 과학적 방식을 사용해서 집안에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하는 것. 통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통풍, 환기, 순환과 같은 말로 한옥은 밑줄,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다른 말로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집이다. 다른 말로 자연적인 집이다. 한옥은 건강한 집이고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킨다. 한옥은 자연적인 집이다. 됐을까요? 이미 체크해서 눈치채셨겠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의 제일 중요한 말은 뭐다? 통의 원리. 통의 원리를 잘 지키면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빨간색으로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자, 볼까? 첫 번째 단락은 한옥에 대한 편견을 지적했죠. 그러면 밑에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아, 1에 나온 1번에서 나왔었던 1번에서 나왔었던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게 뭡니다. 편견을 구체화했다. 요 말 써놓을게요. 편견을 구체화했다. 세 번째 단락 보러 봅시다. 한에서는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 두 가지를 찾으러 갈 거예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첫째, 둘째 할 건데 우선 당분간 63페이지까지는 첫째 요 이야기만 나올 거예요. 첫째, 거시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길을 내는 것이다. 거시기후 밑줄, 바람길 밑줄. 선생님 아까부터 거시기후, 미시기후 했었는데 도대체 거시기후란 뭔가요? 거시기후 네모. 계절 같은 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 현상을 말한다. 어머, 세상에 문제 생긴 걸 봤더니 뭐뭐란 뭐뭐뭐뭐를 말한다. 거시기후의 개념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럼 우리 옆에다가 또 써야 되겠네. 뭐라고? 정의. 정의의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한옥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남동풍의 방향에 맞춰서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을 냈습니다. 바람길을 냈습니다. 무엇에 맞춰서? 남동풍의 방위에 맞춰서.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지. 남동풍의 방위에 맞춰서 바람을 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게 방을 낸 거라고. 길을 냈대요. 한옥에서는 바람길이 시원하고 통이 크게 나 있어서 바람길을 내면 바람이 돌아 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이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통을 구현하는 방식 첫 번째 뭐라고? 바람길 내는 거. 바람길 내는 것.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나? 바람길을 낸다는 것, 오케이. 거시기후에 맞춰서 남풍, 남동풍이 쑥 지나가게 한다는 건 알겠어요. 어떻게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대부분 한옥 안채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볼게요. 여기 대문이 있었을 거예요. 대문이 있었겠지. 중문을 거쳐 앞마당 거쳐 대청을 지나서 바람이 슝 하고 집의 대문부터 집 끝까지 바람이 이어진다고. 이게 바람길이지. 한옥 안채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까지 날아가는 바람길을 갖습니다. 사랑채는 대부분 방을 홑겹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방을 홑겹으로 배치했다는 건 그냥 요렇게가 방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서 방이 두 개가 있어서 여기에 벽이 있는 게 아니라 벽을 해서 방을 두 개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방이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에 문 열고 여기에 창문이나 또 문 열면 바람이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근데 이렇게 벽을 나눠서 어떻게 방을 두 개로 해놓으면 바람길이 막히겠지. 근데 사랑채는 그렇게 짓지 않는다고. 창이 보통 방의 앞면과 뒷면에 서로 마주하고 있어서 이것만 열면 바람이 숭숭 잘 통하는 것이다. 바람이 숭숭 잘 통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대부분의 방을 홑겹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문만 열면 바람이 잘 통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그 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창문 열면 창문 열었어. 창문 마주보는 쪽에 또 다른 뭐 문 같은 게 있어요? 없지. 그렇지 않나? 그러나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사랑채에 비해 폐쇄적이어서 여름철 바람을 집안까지 들어오기 위해선 좀 더 세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사랑채는 바람이 슝슝 잘 통하는데 안채는 어떻게 해요? 폐쇄적입니다. 사랑채와 안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대조.
또 옆에다가 쓸 거예요. 말로 귀찮아도 대조 하고 동그라미 써놓기.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중문은 남쪽에 대청은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다가 씁시다. 중문은 남, 대청은 북,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돼요. 대청 뒷면에는 나무로 된 창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창호지 같은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창이 있을 거래요. 그럼 또 옆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아, 여기에다가는 나무창, 나무로 된 창을 만들어 놨는데 이 창은 열면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창은 요 말이 빠져 있죠. 이 창은 열면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말이 빠졌죠? 닫으면 바람길을 없애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 읽고 또 정리할게요. 더운 여름 중문과 대청 뒷면의 창을 모두 여는 순간 단번에 바람길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역시 또 밑에다가 써야 되겠네요. 대조. 추운 겨울에 나무창을 닫으면 대청 뒷면은 완전히 막혀서 매서운 겨울의 북서풍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의 북서풍을 차단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바람길을 막는다. 바람길을 막는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죠. 앞으로 또 넘어갈게요. 뭐 할 거냐면 지금 우리 몇 번째 단락 읽었어요? 네 번째 단락 읽었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바람길을 냅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바람길을 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빨간색 펜을 들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 3에 나와 있는 바람길. 바람길 내는 방법을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정리해 주세요. 무슨 관계예요? 라고 물어보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바람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그 바람길을 구체화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다섯 번째 단락 이제 보러 갈게요. 정여택, 정여창 씨 고창 안 때문에 서 봅시다. 내가 안마당에 들어온 바람이 된 것 같습니다. 중문을 통과해서 나는 요 말이 되어 있죠. 나는 바람이 되어. 나는 바람이 되어 안마당을 지나 대청을 타고 올라 뒷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 여행을 한다. 바람길을 따라갑니다. 이처럼 바람길 한가운데 있으면 자연의 고마움 속에 여름의 더위를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 에어컨 없이. 활짝 열어 적힐수록 바람은 신장로가 나듯 명쾌하게 뚫립니다. 이 길을 따라 한반도 여름 대표 바람인 남동풍이 집을 관통해서 그 속을 시원스레 훑고 지나갑니다. 별로 쓴 이야기가 없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여창 씨 고택은 뭐예요? 바람길이 있는 집의 예시지. 그러면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다섯 번째 단락은 예시 단락. 아,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졌구나. 선생님 예시인데 뭐의 예시인데요? 네 번째 단락에 대한 예시지.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바람길에 대한 사례입니다. 됐을까요? 밑에 1과 2의 관계 별표. 첫 번째 단락에서 사람들의 편견을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 그것을 반박합니다. 오히려 초고층 주삭 복합 건물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한옥이 자연적이다. 다른 말로 뭐다? 불편하지 않다 이거죠. 옆에다가 쓸까요? 오히려 한옥이 불편하지 않다. 왜? 바람이 잘 통하니까. 한옥에서의 통의 원리, 이게 글 전체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죠. 통의 원리, 빨간색 체크. 한옥에선 여러가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했습니다. 한옥에는 과학적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 바람기를 냅니다. 어이구야. 바람기를 냅니다. 바람기를 내면 여름에도 시원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 됐을까요? 네. 정여택 고택 옆에다가 또 써놓을까요? 예시.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밑에 안채에서 바람기를 내는 방법. 우선 안채는 사랑채에 비해서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대조.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 세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세밀한 처리는 뭡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문을 남쪽에 두고 대청을 북쪽에 두어서 바람기를 통하게 합니다. 대청 뒷면에 나무창을 설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열어두면 됩니다. 오픈. 그러면 바람이 숑숑숑숑 잘 통할 거예요. 옆에 나와 있는 1, 2, 3, 4번 네 문제 딱 3번만 드릴게요. 시작! 다들 밥은 먹고 오니? 밥 안 먹었어? 어떡하려 그래. 쓰러져. 나도 안 먹었는데 할 소리는 아니네. 자, 살펴보러 갈게요. 1번. 한옥은 기후현상을 고려하여 바람기를 냈습니다. 그렇지. 엄청 자연 친화적이죠? 네. 그리고 옆에 기후현상, 옆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거시기후를 활용해서. 초고층 복합 건축물은 친자연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지 않으니까. 2번 괜찮아. 정여창 고택은 바람기를 낸 전통적인 한옥입니다. 그렇죠? 예시로 쓰여져 있었고요. 사랑채보다 안채가 바람기를 내는 게 용이합니다. 아니요. 사랑채는 오히려 개방되어 있고 안채는 오히려 폐쇄적이라서 바람기를 내기가 쉽지 않아 두 가지 풀이를 해야 되죠. 나무창은 추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닫으면 바람기를 막으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2번. 안채를 내기 위해 고려할 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거 몇 가지 있었다? 두 가지가 있었다. 대부분의 방은 홑겹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안타까운데 이건 안채가 아니라 사랑채지.
A 탈락. 대청 뒷문에 나무창을 설치해서 여름에 열 거예요. 오케이 해놓고 옆에 나무창을 설치해놓고 여름에 연다. C.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잘 통하는 사랑채 옆에 지었다. 사랑채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그거는 몰라. 그래서 D 탈락. 답은 B, C. 3번 문제 확인하죠. 기억에 대한 필자의 성격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기억 누군데요? 한옥이죠. 헷갈리니까 위에다가 쓸게요. 한옥. 상식과 이치에 따랐다. 오케이. 여기에 나온 상식과 이치는 뭔데요? 여름에는 얇은 옷,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러 개. 생활하기에 불편하다? 아니요. 이 아저씨는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자연에서 재료를 만들고요. 여러 가지 과학적 방식을 활용합니다. 과학적 방식 뭐? 통해 원리를 활용합니다. 4번. 이 글에서 중요도 평정에 따라 평정도를 매기려고 합니다. 평정도가 가장 낮은 것, 상중하 중에 누구였었어요? 아까 5번째 단락이었죠? 5번째 단락.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나와 있는 바람기를 냅니다. 라고 하는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심 내용을, 5번째 단락은 뒷받침하는 내용 전개 방식을 쓰라 그랬어요. 예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더 이상 손댈 게 없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도 또 우리 아까 문답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했었던 거 시작할 거예요. 우선 빨간색 펜을 드시고 본문 2번째 거 중요합니다. 상. 7번째 단락은 중간 정도예요. 중. 8번째 단락도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지니고 있어요. 8번째 단락 중.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 기억나요? 이 글 전체 요약 정리해준다 그랬어. 그 요약 정리해주면 어때? 중요하지. 그래서 위에다가 상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넘어옵시다. 이제 또 시작해보자. 한옥에서 통을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 미시기후를 이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미시기후를 이용해서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펀뜻 생각나는 거 위에다가 또 생각나는 대로 쓸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거시기후에 따라서 무엇을 만드는 거였어? 바람길 만드는 거였지.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미시기후를 활용을 해서 찬 공기주머니 만드는 거다. 머릿속에 이게 쾅 들어가 있으면 지문 내용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지. 나 이 얘기 전부 다 요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시기후란 세상에 또 단어떤 이야기 할 건가 봐요. 숲과 산세, 지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길 등 각 집의 주변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후현상이다. 미시기후의 개념이고요. 미시기후란 뭐뭐뭐뭐다 라고 해놨으니까 우리 또 옆에다가 쓸 수가 있겠네. 정의의 내용 전개 방식이 쓰여져 있군. 정의. 도시에서의 도로나 빌딩, 농촌에서의 배산임수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다. 그러니까 미시기후는 어떻게? 집집마다 다르겠는데? 한옥에서는 마당을 비워서 앞마당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활용합니다.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찬 공기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슬쩍 지나갔던 이야기. 미시기후는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집마다 다르겠군. 집마다 다르겠군. 요거를 씁시다. 거시기후는 비슷하겠지. 우리 아파트 살면은 말 그대로 앞동이나 뒷동이나 거시기후는 비슷할 거예요. 밑에 시작합시다. 이제 과학적 원리가 나올 거예요.
기체나 액체가 부분적으로 가열이 되면 끊어. 가열된 부분이 팽창하면서 끊어. 밀도가 작아지고 끊어. 위로 올라가고 끊어. 위에 있던 밀도가 큰 부분은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기체나 액체가 고르게 가열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네모. 어머, 대류의 단어 뜻을 설명해 줬죠. 그러면 또 우리 옆에다가 써야 되겠는데 뭐라고? 정의. 옆에다가 내용 했었던 거 정리를 할게요. 자, 뭐라고 할 거냐? 가열합니다. 뜨거워져. 뜨거우면 팽창이. 팽창하면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 부피만 커지죠. 밀도가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올라가? 상승. 이런 얘기죠. 그럼 밑에다가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밀도가 작아지면 상승한다? 그렇다면 거꾸로 밀도가 크다? 그러면 하강하겠네. 이러한 것들 정도는 추론해 줄 수 있어야지. 더우면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 차가워지면 밀도가 커져서 하강. 이런 걸 뭐라고? 대류. 한여름 한옥의 마당에는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서 밑에다가 씁시다. 위로 올라가요. 밑에다가 쓸까요? 왜 올라가요? 밀도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 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진공을 채우기 위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렇게 집이 있어요. 방이 있어. 이렇게 방이 있고 여기가 마당이지. 여기 마당에 어떻게 햇볕이 엄청 비쳐. 햇볕이 비치면 여기가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 부분에 어떻게? 공기가 비게 되겠지. 그러니까 밖에서 바람이 이 부분에 공기를 채우려고 살랑살랑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공기가 들어올 거야? 밑에서 들어오지. 뜨거운 공기, 찬 공기,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됐을까? 진공을 채우기 위해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때 바람은 중문으로 들어온과 대청 뒤에서 들어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차가운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공기가 더워져서 상승을 합니다. 더워져서 상승을 하면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둘 중에 찬 것은 대청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찬 공기 밑에다가 쓸까요? 대청 뒤에서. 대청 뒤에서 불어옵니다. 왜요? 대개는 대청 뒤에 숲이 있는데 이곳에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다시 쓸까? 대청 뒤에 숲에 있는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한옥을 숲 안에 짓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숲의 차가운 공기를 마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에 말을 또 채웠을까요? 뭐라고? 대청 뒤에 있는 숲의 찬바람을 마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한옥을 지을 때 지켜야 할 하나의 불분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청 근처의 집 주변에는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세모. 왜? 바람 막으니까. 대청에 너무 가깝게 나무가 있으면 바람에 흔들린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어머, 순식간에 뒤에 거 바람이 흘러드는 것을 막기 때문에 원인 나무를 심지 말라고 했다. 결과.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의 관계는 인과예요. 원인과 결과. 또한 담을 낮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역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청 근처의 나무와 담, 요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람을 막는다. 바람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심지 않고 담을 낳게 합니다. 그래야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또 빨간색 펜 들고 이렇게 다시 위로 옵시다. 6번째 단락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누구였었어요? 찬 공기, 어머요. 6번째 단락에서의 제일 중요한 말은 찬 공기 주머니였었지. 7번째 단락에서는 뭐예요?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화했었죠? 그러면 6번째, 7번 단락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6번째 단락을 구체화했습니다. 6번째 단락을 구체화했어요. 8번째 단락 보러 갈게요. 이렇게 마당에 들어온 찬 공기를 계속 머물게 하는 데에는 지붕의 처마가 큰 기여를 합니다. 오,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기여를 한대. 그러면 일단 지붕의 처마는 중요한 말이겠네요. 관가정의 안채 앞마당에는 어머 옆에다가 쓸까요? 예시. 지붕의 처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앞마당의 폭에 비해 지붕의 처마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붕의 처마, 여기가 처마예요?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처마예요? 툭 튀어나온 부분, 툭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처마죠? 딱 봐도 엄청 처마가 크게 생겼어. 처마는 뭘 합니까?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오래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지붕의 처마가. 앞으로 돌출한 지붕 처마는 앞마당에 형성된 공기 덩어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마당 안에서 위아래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찬 공기가 오래 잡아둡니다. 어떻게? 아직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찬 공기를 오래 잡아둡니다. 한옥의 안채가 특히 여름에 서늘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괜찮을까요? 찬 공기 주머니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죠? 다시 8번째 단락도 찬 공기 주머니를 구체화합니다. 그러면 8번 단락 옆에다가도 6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겠네요. 마지막 단락 보러 갈게요. 우리 조상은 한옥을 통해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통해 원리, 중요한 단어였죠? 한옥에는 여름철 시원한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내었습니다. 어머, 바람길도 아까 되게 중요한 단어였었는데 마당을 비워 시원한 바람이 마당에 들어오게 했고 지붕의 처마를 통해서 바람이 머물도록 했습니다. 바람이 머물어요. 에다가 밑줄. 그리고 말로 써야 되겠네. 밑에 뭐라고? 찬 공기 주머니.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뭐예요? 내가 뒤에 이제 요약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를 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지. 이러한 문장 표지를 이용해서 우리 조상은 슬기롭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밑에다 쓸까? 친자연적 혹은 친환경적 살기 편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한옥이 갖는 진정한 친자연의 의미입니다. 라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8번째 단락은 맨 앞에 나와 있는 2번째 단락부터 8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됐을까? 그리고 우리 또 아는 대로 써보면 바람길 밑에다가 거시기후, 찬 공기 주머니 옆에다가 미시기후, 그리고 요거 2개가 전부 다 통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지.
됐을까요? 밑에 것도 살펴볼게요.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 두 번째, 뭐를 만들면 됩니다?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듭니다. 찬바람으로 여름에도 시원하고요. 관가정에 처마 사진을 보여줍니다. 처마는 뭐 했습니까? 찬 공기를 오래 잡아둡니다. 귀찮아도 또 생각난 김에 씁시다. 처마가 하는 일은 뭐예요? 찬바람을 오래 잡아둔다. 한옥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 아, 선생님 아까 대류할 때 내용 전개 방식 정의 쓰이지 않았나요? 잘했어. 대류 현상의 개념. 기체나 액체에서 물체를 이동할 때 열이 전달되는 거 기체, 액체가 고르게 가열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옆에다가 쫑쫑쫑쫑쫑 써놓고 맞아. 정의의 방법으로 내용이 전개됐었지. 찬 공기 주머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시킵니다. 과학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마의 역할, 엄청 돌출해 있어서 찬 바람을 오래 잡아둡니다. 아이쿠, 우리 아까 여기 하나 더 써놨었던 거죠? 자꾸 내용 나오는 걸 반복해보자. 이런 거지. 6번에 나와 있는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단어 뜻 설명해 줍니다. 밑에다가 쓸게요. 정의, 뭐뭐란, 뭐뭐뭐뭐다. 대조는요, 차이점 썼고요. 예시는 예를 들어서 써요. 예시 정여탑 고택 관가정 예를 들었고요. 대조에서는요, 사랑방과 안채의 차이점을 들었고, 안채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라고 거시기후, 미시기후, 대류현상 단어 뜻을 설명해 줬다고 했었죠. 오케이. 옆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일단 시간은 3분 드리지만, 네, 다 쓰시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작! 볼게요.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담은 바람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낮게 만들지. 자, 그럼 생각해야 돼.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담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쓸게요. 대청 근처에 있는 나무. 한옥은 미시기후를 활용해 통의 원리를 구현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미시기후만 활용하나? 아니지. 거시기후도 활용을 하죠. 안채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주변에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네. 마당의 공기가 더워지면 밀도가 낮아져서 상승을 하고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러한 진공된 유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찬바람이 들어온다. 찬바람이 들어온다. 답은 5번이겠네요. 대청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중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보다 먼저 들어온다고? 먼저인지 나중인지 그런 얘기 하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 6번째 단락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6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아하. 6번째 단락은 통을 구현하는 방법, 통을 구현하는 방법 두 번째. 뭐였었다?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 2번. 중심 화제는 찬 공기 주머니입니다. 오케이. 2번 볼게요. A 동그라미 한옥에서 미시기후를 활용하기 위해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듭니다. 중요해. 6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찬 공기 주머니인데 A에 찬 공기 주머니가 있어. 중요해. B. 미시기후란 산세, 지세 등과 같은 어쩌고저쩌고입니다. 미세기후에 대한 단어 뜻이죠. 찬 공기 주머니만큼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2번 탈락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뭐라고? A는 엄청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합니다. A는 상. B는 6번째 단락에서 중.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따지면 C는요. 도시에서 이러이러한 거 미시기후입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아. 하야 하. 왜? C는 예시, 기후,
미시기후의 예시니까. 그 다음 D는요. 찬 공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활용합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얘기지. D는 또 상이야.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본문 두 번째, 여섯 번째 딸랑 요약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A, D 요거 두 문장만 써도 괜찮아. 다시 뒤에 또 2번 문제로 갈게요. C는 중요도에서 하이에 해당합니다. 괜찮죠? 옆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예시니까. 한옥에서의 통을 구현하는 방법 두 개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통을 구현하는 원리로 찬 공기주머니 만들기가 있다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빨간색으로 밑줄. 여섯 번째 달랑 요약해 주세요. 통을 구현하는 원리로 찬 공기주머니 만들기가 있습니다. 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잘했어. 3번 문제 중요해요. 이 글에서의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놨었죠? 어떤 대상이나 생각을 공통적인 특성에 의해서 구분합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분류. 종류별로 나눠 놓는 거. 근데 이 글에 분류 있었어요? 없었어. 탈락. 둘 이상의 사물에 견주어서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유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교.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대조. 아, 대조가 있기는 있었었는데 이렇게 얘는 반만 맞다고 할게요. 저 문제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대상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개념, 단어 뜻 설명해 줍니다. 명제의 형식으로 진술합니다. 정의. 이 글에 정의 엄청 많이 쓰였지. 그러니까 시 괜찮아. 그럼 기억을 더듬시다. 정의의 방법으로 단어 뜻 뭐 설명해 줬어요? 거시기후 설명해 줬죠. 대류 설명했죠. 그 중간에 미시기후란 뭡니다. 그것도 단어 뜻 설명해 줬지. 그러니까 C 확실하네. D.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시. 일반적 추상적 진술의 타당성을 뒷받침합니다. 여기 예시 있었어요. 예시 뭐 있었어요? 정여탁씨 고택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택 있었고 첨화 이야기를 하면서 관과정이라는 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었지. 그러니까 4번 확실하지. 5번 보러 갈게요. 4번 문제.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기역 뭐예요? 기역. 마당의 공기가 열받으면 더워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옆에다 쓸까요? 열받는다. 더워져. 중간 단계가 빠졌어.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왜? 가벼우니까. 근데 가볍다라는 말 안 썼어. 뭐 썼어? 밀도가 낮아진다 라는 말 썼어요. 답은 2번. 더우면 밀도가 낮아져. 됐을까? 엄청 더우면 열받잖아요. 위로.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